안녕하세요. 호주 생생뉴스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첫 번째 대선 TV 토론이 끝난 후 트럼프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러우 전쟁 중인 유럽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주는 돈을 당장 끊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전쟁의 부담을 고스란히 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TV 토론 참패 후에 후보 교체론이 일고 있는데 과연 짧은 시간 안에 후보 교체가 가능할지가 문제입니다. 호주에서는 골칫거리였던 선콥 은행을 ANZ이 인수하기로 확정하면서 빅4 은행의 몸짓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호주 국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밤하늘을 집안에서 볼 수 있는 우주인 프로젝터를 소개합니다. 360도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천정이나 벽을 우주 공간으로 바꿔줍니다. 제품을 구입한 후 아마존에 제품 리뷰를 남겨주시면 $10의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설명이 적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캐시백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나 친구 생일 선물을 고민하신다면 좋은 가격에 훌륭한 선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호주는 이번 주 줄리안 아산지의 귀국으로 떠들썩합니다. 위키릭스의 창립자인 줄리안 아산지가 14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어 호주로 귀국했기 때문입니다. 이 줄리안 아산지는 2010년 4월 미군 정보 분석병이었던 첼시 매닝 일병으로부터 받은 이라크 아프간전의 기밀 문서 수십만 건을 위키릭스를 통해 폭로한 이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이 기밀 문서에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이 비무장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로 총을 발사해 기자 2명을 포함해 민간인 12명을 살해한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군은 무장 세력 9명을 사살했다고 했지만 이 폭로 영상에서는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서 미군 발표의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이 당시 폭로 문건엔 한국 관련 문서도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발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폭로로 줄리안 아산지는 미국의 미움을 받긴 했지만 미국이 대놓고 아산지를 기소하진 못했는데 그래서인지 우회로 스웨덴 당국의 기소를 받게 됩니다. 이 당시에 스웨덴에 머물던 아산지는 여성 2명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영국으로 도피했고 영국에서 다시 스웨덴 소환을 피하기 위해 영국 런던 주재의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하면서 대사관 건물에서 7년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9년에 에콰도르 대사관에서도 추방되어서 이 영국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같은 해에 스웨덴에서는 이 성폭행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렸다는 듯 미국에서 그를 기밀문서 불법 수집 및 폭로 그리고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미국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어산지는 미국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영국 교도소에서 미국의 송환 요청에 맞서는 법정 싸움 중이었습니다. 이 건은 영국에서도 골칫거리였는데 영국의 좌파와 우파 사이에서도 미국에 보내냐 마냐로 가끔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주에 미국 영인 사이판으로 가서 미국의 판결을 받으면서 이번 결말을 맞이한 건데요. 판결 내용은 아산지가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과 5년 실형이었는데 이미 영국에서 수감한 것으로 5년형은 치른 셈이 되면서 유죄만 인정하며 바로 판결이 난 날에 자유몸이 되어서 사이판에서 호주로 입국했습니다. 이 어산지 변호사 측에서는 미국과의 타협을 위해 미국에 연락을 해도 미국 관련 기관에서 답변도 제대로 안 해줬었는데 호주 정부의 외교적 도움을 받고서야 미국과 대화의 물꼬가 트이며 이번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대변하듯 이
줄리안 아산지가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안소니 알바니지 총리와의 환영 인사도 받았습니다. 미국에 파견된 호주 대사는 케빈 러드 전직 총리인데 비행기에 같이 탑승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줄리안 아산지가 자유가 된 것은 환영이지만 영웅 대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언론의 평가로는 이 아산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 미국은 군사 정보의 유출이 범죄라 인정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아산지도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결국은 윈윈이지만 언론의 자유를 인정받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은 모양새입니다. 아산지가 정부의 부도덕성을 폭로했는데, 보통은 이런 폭로 기사들이 퓰리처상을 받는 것에 비해서 아산지는 죄를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 남는 장면은 2012년 에콰도르 대사관 발코니에서 이 손을 흔들던 앳덴 아산지와 그 이후에 2019년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추방되어 잡혀갈 때 초췌해진 그의 모습입니다. 당시 7년을 한 건물에 갇혀 지내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는데, 이번 주 호주에 도착하면서 이 손을 흔들고 가족을 만난 장면이 뭉클하긴 했습니다. 그에게도 두 아이와 아내가 있는데 그를 궁금해하는 언론마저도 아산지에게 가족과 함께 누릴 시간을 주기 위해 인터뷰는 미루어 두자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그의 꿈이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라는데 결국 호주에서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쌓아온 아산지와 비트코인과는 의외로 관계가 깊은데요. 2010년 이 사건이 대두되면서 위키릭스를 살리자는 운동이 있었고, 당시 기부를 위해서 페이팔 계정이 있었는데 이 계정이 차단되고 비자 카드나 각종 공식 루트가 모두 차단되면서 위키릭스는 이 탈정부만인 비트코인으로 기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2010년 마지막 게시물에 위키릭스가 벌집을 건드렸고 벌떼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말을 남기면서 이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며 주목을 받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줄리안 아산지도 반정부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고, 2017년에 아산지가 올린 트윗에는 미 정부 덕에 이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었다며 위키릭스는 5만 % 수익을 얻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해인 2018년에는 코인베이스에서 이 위키릭스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결국 코인베이스도 이 중앙화된 거래소임을 증명해 준 셈인데요. 이번 주 줄리안 아산지의 귀국을 위해 진행한 이 긴급 모금에도 단일 계좌에서 8개의 비트코인이 기부되면서 모금액 목표의 거의 전액을 몇 시간 만에 충당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엔 2010년에 채굴된 비트코인 50개가 거래소에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줄리안 아산지 것은 아닌지 살짝 궁금한 대목입니다. 미국에서 이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암호화폐에는 호재입니다. 트럼프 자신도 마가코인으로 큰 수익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크립토에 호의적이라 그의 재선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결정되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로는 호주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간다고 금융시장이 떠들썩했습니다. 5월 인플레이션이 작년 5월에 비해 4% 상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시장 예상인 3.8%보다도 높았고 전달인 4월 인플레이션 수치인 3.6%에 비해서도 크게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내년에 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던 전문가들이 올해 대략 금리를 올릴 것이라며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덕분에 호주 환율도 당일 0.5% 상승했고 3년물 금리도 상승했으며 주식시장도 위아래 변동폭이 컸습니다. 이번 발표된 5월 인플레이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고 렌트비, 서비스 등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속내는 언론에 많이 노출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인플레이션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베이스 이펙트가 작용했습니다. 즉 2024년 5월 인플레이션은 2023년의 5월 인플레이션에 비해서는 4% 올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이스 이펙트인데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이 베이스가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이 표는 월별 인플레이션 수치 변동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실제로 5월의 인플레이션은 전달인 4월에 비해서는 0.1%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달에 이 5월에 더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 더 떨어졌던 가격에 비해서는 올라간 것으로 간주되어서 이 베이스 이펙트가 작용해 5월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도된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12개월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연간으로 따지면 이 호주 중앙은행의 타겟에 훨씬 못 미치는데 문제는 이 국제 운송비나 국제적인 전쟁 등의 문제로 호주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치들을 다 고려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이 가장 최근 3개월만 계산해도 인플레이션은 2%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서 3%의 바닥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지금 이자율 인상을 예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보이는데 그래서인지 중앙은행에서도 쿼터별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쿼터별이라면 4월에서 6월까지의 3개월을 보겠다는 거라 그나마 더 나은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